제가 아마 금요일 아침에 동영상을 촬영해서 아마 올렸을 겁니다. 이거 장대 음봉 목요일 날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그 매도 시그널이 일단 나오긴 나왔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조정 시그널이. 금요일 날 미국장이 이렇게 급격히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사실 이 5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빨간 게. 이거 테스트하러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 금요일 날 장이 뚫려버리면 아랫방향으로 다시 신호를 잡는다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이게 뚫려 올라갔어요, 위로. 반등하면서 이게 이 보라색은 뭐냐 하면 여기 위에 그 기술적으로 머리선이거든요.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이게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긴 한데, 최종적으로 이게 어느 시점에 이제 방향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요번 주 화요일 날, 미국 시장으로 화요일이니까 저희는 수요일이겠죠. 수요일 새벽에 미국이 CPI 지수가 발표되거든요. 이거 발표되는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향후에 트렌드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랠리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려면 여기 CPI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그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어떻게 발언 얘기보다는 일단 시장의 CPI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 연말 장에 대한 것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방향성을. 다만 이제 큰 틀에서 바뀐 건 없고요. 결과적으로 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머리를 두들겨 맞고 다시 추세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차트는 뭐냐면 요게 이 캔들 차트가 MGK라 그래서 그 상당히 규모가 큰 메가 캡 규모 중에서도 성장성이 있는, 주로 이제 IT 관련된 기업들이겠죠. 그런 것들의 그 ETF인데, 보시면 얘는 거의 전고점 수준까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요 바로 밑에 있는 주황색, 얘가 이제 메가캡 전체 다입니다. 그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쪽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죠. 요게 S&P 500 지수예요, 빨간 게. 여기 궤도 이 직전에 있는 저점부터 출발 라인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미들이고 요게 스몰이거든요. 대규모 큰 메가캡 규모에 있는 애들만 시장에서 잘 버티고 있는 거지, 나머지들은 그렇지 않다. 얘네들은 이제 미들캡이나 이런 애들은 여기 조정 시작 다시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던 그런 시작점에서 조금 더 올라간 수준 정도, 4월 수준 정도 언저리에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시장 전체가 트렌드가 머리를 들고 올라가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야 돼요. 최근 보시면 얘네들 밀려 내려오고 있죠. 얘네들 밀려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양분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 가지 더, 이건 이미 보여드렸지만, 기준금리의 하락보다 채권 수익률이 먼저, 특히 장기 채권 수익률이 먼저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어디에 인접해서 경기 수축, 그러니까 정점에 있을 때 이게 상당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나중에 기준금리가 내려오면서 이게 경기가 수축이 뒤 이어지거든요. 보시면 이게 먼저 내려왔다가 얘도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위 때예요. 좀 전에 봤던 거 IT 버블 때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추세적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보면 이제 기준금리 따라 내려오죠. 그러면서 경기가 수축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먼저, 장기차가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적으로 기준금리 연준이 만지는 게 나중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년 국채하고 2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파란 게 이게 기준금리거든요. 먼저 반응을 해서 내려오고 있다가 3개월 국채 수익률이 빨간 건데, 얘는 나중에, 왜냐면 기준금리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거든요. 3개월 국채 수익률이. 나중에 내려오게 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그 시차를 두고 경기가 수축하게 되죠. 물론 이때는 약간 예전하고 다른 게, 이때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았어요. 기준금리 2.5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실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게 상대적으로 낮았고, 이 시기에 그 고용과 관련된 그 실업률을 보면 아직은 들려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고 바닥에서 이렇게 기는 패턴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제 경기가 수축했거든요. 경기 확장이 좀 더 갈 수 있었는데 코로나가 경기 확장을 앞당긴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게 지금 상황인데, 지금 상황 잘 보시면 일단 먼저 10년 국채 수익률이 밑으로 내려왔었어요. 올라가다 멈추고. 근데 이제 긴 추세로 놓고 보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보였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좀 꼼닥꼼닥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안 올릴 수 있는 경제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이 채권 수익률이 내려오는데, 그 내려옴이 긍정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요 직전 그 동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그 실업률이 0.5포인트 정도 바닥에서부터 올라가 보면 이 불안정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고용 시장이 완전히
식어간 상황은 아니에요. 전체 고용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시차를 두고 결과적으로는 경기 수축 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궤도에 가고 있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없는 구조로 간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결과적으로 경기가 수축할 가능성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리고 가처분 소득, 실질 가처분 소득도 감소하고 있는 것도 보여드렸죠. 아직까지 그 리얼 리테일 세일이나 혹은 PC나 리얼 PC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고 있지는 않은데 예금 규모도 늘어나고 있지 않고 이자 부담은 높은 상황에서 가계들 연체율은 늘어나고 있고 실질 가처분 소득은 감소하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동향을 놓고 보면 내년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만약에 내린다면 그건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장기 국채던 여기 지금 2년 국채 수익률이 좀 내려왔죠. 올라가다 말고. 이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따라서 내려와 준다는 것은 기준금리의 조작과 상관없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그 자금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단기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물론 장기 채권 수익률은 이 경기 확장 국면 내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합니다. 이게 보면 방향성이 없이 움직여요. 이게 경기 확장 국면에. 그렇지만 단기 채권들은 자금 수요에 따라서 추세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수익률이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최근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액션을 보이다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단기하고 장기하고 전부 다 내려오게 되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거는 뭐 정확히 요게 분석할 만한 내용이다 100%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캔들 차트가 S&P 500 지수고 이 보라색 차트 요게 그겁니다. 그 XLI 그러니까 산업 섹터 ETF 그다음에 이 파란색 구리거든요. 구리 가격이 2020년도 저점을 치고 산업 섹터가 밀려 올라가는 것만큼 미친 듯이 쭉 빨아서 딸려서 잘 올라갔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그 시기에 구리에 대한 재고량은 계속 늘어났지만 가격도 계속 따라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그 한국자원정보 서비스의 구리 가격입니다. 장기 차트 3년짜리. 그래서 재고가 쌓여도 그 수요가 계속 기대되기 때문에 가격을 밀고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재고가 빠졌죠. 사용되고. 그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미친 듯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서 2022년도에.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가격이 반등해서 올라갔다가 2022년도에 이 재고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쌓이는 이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밀려 올라간 거죠. 이게 재고가 안 쌓이고 있으니까 올라갔는데 여기서 재고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세적으로 밑으로 조금씩 밀리고 있어요. 이 주가를 보면 이 섹터하고 같이 맞물려 보면 일단 여기서 밀릴 때는 2020년도 밀릴 때는 같이 밀리는 게 맞죠. 바닥에서 밀리고 올라갈 때는 따라서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야 될 거겠죠. 만약에 향후에 실제로 그 구리가 사용될 거라고 예측되는 것 때문에 이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 구리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이 섹터가 살아있으면 얘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가격도. 근데 실제로 가격이 내려오고 있죠. 이 섹터는 살아있는데.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살아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리고 재고는 쌓이고 있어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실제로 산업 내에서 구리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산업 자체 이게 제조 PMI 지수가 안 좋잖아요. 당연히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주가하고 실제 실물 경제는 약간 괴리가 벌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 섹터가 지금 S&P 500 지수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구리 가격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구리의 재고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미래를 반영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한데 PMI 지수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게 나오는 걸 보면 제조 PMI가 실제로는 실물 경제의 상황하고 주가는 약간 괴리가 있다. 물론 3분기 미국의 그 GDP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보면 향후에 결과적으로는 산업 사이클이 더 좋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긴 한데 그거는 정말 가상에 대한 이제 확연히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얘기가 되는 거고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전반적인 조건이 경제가 그렇게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확연한 시그널이 없다. 그리고 향후에 아랫방향으로 밀릴 것 같은 느낌들이 든다. 그리고 그나마 믿었던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나 이걸 통해서 위드 코로나에서 이제 글로벌 경제를 끌고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실망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역전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도 대선 때문에 공화당이 계속 딴지를 걸고 있어서 재정 지출에 대한 제한 여건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내년도에 그 주식시장이 올해 2023년도 작년 2020년도에 미친 듯이 깨졌잖아요. 그리고 2023년도에 그걸 좀 일정 부분 만회했거든요. 그럼 내년도에 이 2023년도에 이 패턴을 전반기에 보였던 패턴을 다시 보이면서 밀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식시장이 약세일 것 같고 요번에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강세로 뜬다면 그 뜨는 게 마지막 상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쭉 얘기하다가 길게 넘어왔는데 일단은 이 추세가 위쪽으로 더 올라갈지는 이제 화요일 날 최종적으로 CPI 지수가 발표되는 것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11월 5일 하반, 그러니까 이번 달하고 남은 시간하고 다음 12월 달 주식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다. 그래서 1차 시그널 지난번에 나왔다고 말씀드린 건 이게 페이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단 갖고 오늘이나 내일 상황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향후 추세, 그러니까 하반기라네. 올 남은 시간 그 방향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